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정리부터 하고 가죠. 네, 지난 18일 새벽 5시 반쯤 제주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이중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건입니다. 한 번으론 부족했는지 바뀐 차가 밀려났는데도 몇 번 더 들이받았는데요. 피해 차주와 펜션 주인이 주차장에 내려와서 말리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는 SUV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피해 차주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또 차 안에서 둔기를 꺼내 머리를 가격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팀장님, 근데 저 피해자분이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저런 일을 당했다고요? 맞습니다. 피해자가 60대인데 가족들하고 제주도에 한 달 살기로 이제 유행하니까 와서 부품금을 와가지고 펜션에 투숙했는데 일주일만 이렇게 피해를 입은 거예요. 상당히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근데 가해자 40대 남성도 거기에 펜션에 장기 투숙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건축업을 한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그런데 건축업하는 사람이 차를 잘못했다 이렇게 시비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제주도 사람이 아니고 한 분은 서울서 왔고 다른 분은 다른 곳에서 온 외지인끼리 시비가 돼가지고 구타를 당했는데 물론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거죠. 주차 문제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이 가득할 줄 알았던 제주 한 달 살이가 보신 것처럼 악몽이 된 겁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앞길을 막지 마라. 아, 박 변호사님이 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중 주차가 돼 있어서 그 차량을 빼야지만이 자기가 나갈 수 있는데 그 차량에 뭐 전화번호도 없고 뭐 연락처 같은 게 없어서 화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차 빼 소리 지르면서 숙소의 문을 쾅쾅 두들렸고 피해자가 나오다가 혹시나 조금 그래서 휴대전화를 갖고 올라가는 사이에 그 차로 차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차가 가해자의 차량입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당시 이 상황을 고스란히 목격한 펜션 주인과 연결이 돼서 그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요. 잠깐 듣고 가시죠. 네, 건축업자 앞에다가 이렇게 차를 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차 여기다 대시려고요. 그러니까 내일은 주일이고 일요일이니까 일을 이렇게 안 나가시겠지. 빨리 안 나가. 5시에 나가시고 상상도 못했어. 말하자면 차를 빼줘야 그 사람이 가는데 안 빼주니까 이제 여기 와서 문을 두드렸던 모양이요. 건축업자가요. 건축업자가 아니라고. 이제 이 아저씨는 옷 입고 어쩌고 나가니까 좀 늦어졌겠지. 아,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은 펜션 주인이 일요일 뭐 새벽에 뭐 어디 갈 일이 있겠어요. 그냥 그 앞에 이중 주차하면 돼요. 이걸 믿고 그냥 했던 거군요.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전날 저녁 늦게 펜션에 도착해서 주차 공간이 없길래 펜션 주인과 상의를 해서 다음 날이 일요일이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이중 주차를 해뒀다고 합니다. 펜션 주인도 일요일 아침부터 가해 남성이 일을 나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피해자는 차에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도 남겨뒀으니 전화가 오면 차를 빼주면 되겠지 하고 뒤척이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자, 승희 의원님, 대한민국 사는 분들 중에 저런 경험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아, 정말요? 자, 그런데 승희 의원님, 당장 오늘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당연히 욕 나오죠. 화나죠. 화나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별의별 상상을 다 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은 들죠. 진짜 막 하지만 상상하는 것과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두 가지 앞뒤 말이 다른 게 앞에 이 가해자라고 할게요. 가해자는 전화번호가 남겨지지 않아서 화났다는데 지금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전화번호를 올려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펜션 주인께서도 그 앞에 지금 그 가로 주차를 하는 걸 알고 있었으면 앞에 이 사람이 5시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펜션 주인이 조금 그 자동차 앞에 가로 주차했는 자동차의 키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이라는 게 사후적인 입장이고 여기서부터 가해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전화번호가 있었으면 물론 5시니까 자기는 더 빨리 나가고 싶었겠죠. 원래 새벽에 나가는 사람이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 5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야 하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 조치를 조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고 다만 여기서 제가 정말 용서를 할 수 없는 게 둔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저는 그럼요.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앞으로도
그 가로 주차를 하는 경우에서는 중립에 반드시 차를 놓고 이게 외국 차량은 또 안 되는 듯 하던데 여하튼 중립에 좀 놓고 또 그 위에 전화번호도 남기고 또 펜션 주인이라면 그 가로 주차에 있는 자동차의 키도 좀 가지고 있어서 서로 간에 주차 공간 없는 곳에서 양보하면서 주차하되 반드시 차를 빼서 빨리 가야 되는 사람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주차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피해자분들 상태는 어떤가요? 상태가 지금 치아가 흔들리고 이마가 찢어져 3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집을 옮겼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요. 지금 본인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지금 여기 계속 있을까, 다른 데로 갈까 고심 중인데 문제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다시 보복할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답니다. 자, 지금 이 차를 딱 차가 막혀 있으니까 그걸 자기 차로 펑 밀고 밀어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을 그렇게 쓰는 경우는 차량이 도로교통에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위험한 물건으로 그냥 어떤 것을 훼손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썼던 거기 때문에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야. 보험이라는 거는 우연성이 있어야 되고 과실로 교통사고 났을 때 대물 배상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배상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손해배상 보험으로는 어렵고 다만 이제 했던 사람한테 불법행위나 이런 걸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좀 금액을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해자 건축업자 자기 이 제주도에서 볼 일이 바로 오늘 끝나는 날이었는데 그 순간에 욱을 참지 못해가지고 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